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르마의 다양한 측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르마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카르마의 보응을 주고받는 이런 단순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카르마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그래서 반드시 선하게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을 저질러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한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선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한 일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는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화 균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삶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가족을 너무 챙기느라고 주변의 친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밖에서 친구들과 너무 어울리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고 가족한테 너무 무심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사이에 조화를 맞춰야지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우는 경우에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워서 왜군을 물리쳤다고 했을 때 조선에 대해서는 선한 일을 한 것이지만 왜군들을 많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카르마가 남는 것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을 죽였을 때 개인을 죽였다는 점에서는 악이지만 나라 전체를 위했다는 점에서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것을 싫어서 피하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카르마를 짓고 죄를 뒤집어 써야지 되는 거죠. 만일 여러 명의 사람이 무인도에 불시착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악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해서 먹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악보다 선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야생 토끼를 잡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토끼를 죽여야지 되죠. 무서워, 나는 끔찍해 이러고 뒤에 물러나 있던 사람도 나중에는 다 구워진 고기를 갖다가 맛있게 먹을 거란 말이죠. 그 토끼를 잡은 사람,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카르마가 좀 더 가게 돼요. 하지만 먹은 사람도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동료들을 먹이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은데 동물을 괴롭혔다. 그런 것들은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카르마라는 것이 반드시 죄를 짓는 일을 피해라.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요만큼의 죄를 짓더라도 그것보다 명분이 더 크다면 이 명분을 위해서, 더 큰 선을 위해서 적당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양심에 맞게 바르게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시를 받았는데 저의 내면에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고 살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면 악을 안 지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짓지 않으려고 살기보다는 더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더 큰 선을 행하라는 것은 더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악을 짓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추구해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약간의 악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생각도 났는데요. 안락사의 경우에도 논란이 많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에는 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안락사가 잘 허용되지 않는 것은 남용될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안락사의 취지 자체는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A에게 선인 일이 B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행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벌레를 밟을까봐 두려워한다면 아예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기는 힘든 것이고요. 악한 일을 조금도 짓지 않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은 악도 짓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가서 자기 차로 이렇게 막아서 부딪히게 해서 그걸 막아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일부러 가서 사고를 내고 작은 충돌을 만들게 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차는 절대 사고 나면 안 돼, 찌그러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선과 악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것이 선, 어떤 것이 악, 그렇게 구분하기가 힘든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내가 좋은 동기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또는 내가 좋은 동기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쁘게 받아들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카르마가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카르마 이론에서는 주로 행동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도 나에게 일부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고 화를 냈다. 그러면 그게 내 탓일까요? 그 사람 탓일까요? 쌍방에게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그래?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아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다고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 동기로 했다고 해요. 그냥 격려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손끝이 닿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게 어깨든지 엉덩이든지 그냥 싫다는 거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건 나의 생각이고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저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지. 왜 그런 말 가지고 상처를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피해의식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좋은 동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 카르마가 있나요? 네,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보응을 받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동기로 했는데 내가 당하기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동기로 행동을 했지만 실수로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수한 일에 대한 카르마에 대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실수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깊게 행동을 하고 충분한 대비를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참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실수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다음에는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성을 하지 않으면 카르마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카르마를 당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만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부를 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세 번째는 명령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카르마가 생기는가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명령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도 카르마가 있다고 나와요. 지나 서미나라 박사가 쓴 매니 맨션즈, 윤회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신장병이 있는데 그것이 전생에 어떤 카르마에서 왔는지 에드가 켈시가 리딩을 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대에 죄인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 카르마 때문에 현생에서 그 물에 해당하는 장기인 신장 부분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업무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해야 됐다면 그런 것도 카르마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의 업무로 하는 행동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인데 그것이 싫은 사람은 그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댓글에서 이런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업무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을 죽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카르마가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일인데 이 집단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집단은 나와 전혀 별개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분명히 속해 있기 때문에 집단의 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생각들이 다 나의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감각적으로 하는 행동이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거리끼는 마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겉의 마음은 모르지만 나의 깊은 내면에서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식에 남고 카르마가 되어서 나중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인이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그냥 묻어가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뀐다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101번째 원숭이의 효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집단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사람이 의식이 상승한다면 이 집단 전체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아봤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 걸 하고 패배주의에 쌓여 있을 것이 아니고 나 혼자라도 열심히 해봐야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쓰레기를 길에 버리더라도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쓰레기 하나라도 주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든지 정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집단적인 문제이고 집단적으로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에서 어떤 두 나라가 같이 싸운다. 이런 것은 개인 대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두 집단 간의 커다란 집단 카르마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집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옛날에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 책임 없는 행동이 낳은 결과였잖아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부실한 면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제도를 수정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잖아요.
여성에 대해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참 미개하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알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달아가고 고쳐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의식이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도 영성하고 관련이 크다고 보고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르마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에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배우는데요.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과 개인,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들이 여럿일 때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라든지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움을 얻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힐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악을 지을 수도 있지만 선을 향해서 간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뵐게요.